안녕하세요. 권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168시간 단식을 시행을 하면서요. 체중을 10kg 감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체지방, 내장 지방을 6.7kg 정도 감량을 성공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단식을 했기 때문에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수시로 떨어지는 저혈당이었죠. 특히 제가 근육 빠지는 거를 막고 싶어가지고 계단 오르기 운동 같은 거를 좀 초반에 무리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혈당에서 도저히 이게 수치가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골로 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3일차까지는 식욕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을 넘기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을 버티신 분들은 대부분 7일 단식까지 성공을 하시고요. 대부분 하루 이틀 새에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 식욕 조절하는 게 또 관건이구나.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4일차 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살려줬던 음식이 바로 레몬수입니다. 사실은 저는 3일차까지는 그냥 일반 물만 복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혈당이 자꾸 떨어지니까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그때부터는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저를 단식을 성공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음식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레몬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다음 주 영상은 레몬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레몬이 여러분 아셨습니까? 레몬이요 농약 범벅이랍니다. 제가 농약 범벅을 먹은 걸까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레몬즙만 짜가지고 먹었는데요. 레몬 껍질까지 드시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세척법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저널을 찾아봐도 그 농약이 구연산이나 소금, 굵은 소금, 베이킹 소다 그런 걸로 세척이 된다고 하는 그 근거를 대는 자료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더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기사도 찾아보면서 저는 그 좋은 레몬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식을 하면서 내장 지방을 녹이고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혹시 모를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이 레몬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과일 중 레몬은 농약 검출 건수가 가장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레몬의 특성과 수입 과정을 이해하면 더욱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레몬의 95% 이상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레몬은 운송 과정에서 쉽게 수분이 증발하거나 상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껍질에 왁스 코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레몬과 비슷하게 생긴 오렌지, 자몽과 같은 과일의 껍질은 수천 개의 미세한 홈으로 이루어져 있어 잔류 농약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의 껍질에 왁스를 도포하면 지용성 농약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 수용성 농약까지 그대로 보존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레몬의 경우에는 오렌지나 자몽과 달리 껍질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레몬필이라 불리는 껍질은 음식과 음료의 풍미를 더하는데 자주 활용되는데요. 그래서 농약과 왁스로 범벅이 된 레몬필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필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농약과 왁스만 잘 벗겨내서 그걸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레몬 껍질에 주로 사용되는 왁스는 카나우박의 왁스와 유동 파라핀계 왁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카나우바 왁스는 자동차 광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왁스입니다. 자동차 광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동 파라핀 왁스도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왁스가 잔류농약과 엉겨서 결합되고 레몬 표면에 수많은 홈들을 막아서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더욱 어렵게 합니다. 아무리 여러가지 세정제를 쓰고 솔로 문질러도 헤어 왁스가 머리를 몇 번 감아도 남아있는 것처럼 과일에 발린 왁스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레몬수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 끓는 물 등의 세척 방법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요. 매번 실행하기에도 번거롭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애초에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영상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레몬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단 1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애초에 가장 추천하고 싶었던 첫 번째 방법은 국내산 유기농 레몬을 구입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이나 미국, 동남아만큼 기후 조건이 유리하지는 않지만 우량 품종을 통해 견실한 유기농 레몬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소 가격이 부담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한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국내산 레몬으로 제조된 레몬즙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4배가 검출됐다는 기사가 얼마 전 발표되었습니다. 비록 운송거리가 짧아 왁스 코팅이 없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국내산이 농약을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방법은 착즙된 수입산 레몬즙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레몬 재배지에서 수확한 후 바로 착즙된 레몬즙이라면 굳이 왁스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레몬의 운송거리가 짧을수록 왁스 사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신선도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앞서 국내산 레몬즙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운송거리가 짧은 만큼 잔류농약이 휘발되기 전에 착즙될 가능성이 높아 무농약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레몬이라는 과일은 껍질 표면에 수많은 홈이 파여 있어 잔류농약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레몬 껍질에 왁스칠로 뚜껑까지 만들어줬으니 매년 잔류농약 검사 때마다 농약 덩어리의 불명예를 얻는 것이겠죠. 사실 착즙된 레몬즙을 생산할 때 껍질을 제거하고 생산을 하면 좋을 텐데 생산 효율도 낮아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애초에 제시해드리려고 했던 3가지 방법 중 마지막으로 제시해드릴 이 방법이 레몬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레몬을 깎아서 드시는 겁니다. 사과처럼 깎아 드시되 너무 두껍게 껍질을 벗겨내지는 마십시오. 겉껍질과 과육 사이에 있는 흰 부분에도 레몬의 유효 성분이 풍부하므로 버리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 연구에서는 100개의 레몬 샘플 중 43%에서 클로르피리포스 메틸, 메타미트론, 부프로페진 등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레몬 껍질을 제거한 레몬즙 샘플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농약이 레몬의 겉껍질을 통과하여 과육이나 즙에 침투하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레몬의 겉껍질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안전하게 레몬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손쉽게 30초 컷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하루에 드실 레몬수의 목표는 2리터 레몬 1개입니다. 이렇게 2리터 생수 하나에 레몬 하나를 드시면 되겠지만 휴대하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적당한 크기의 레몬 1개와 500ml 생수병 4개, 빈 생수병 1개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을 사과 깎듯이 노란 겉껍질만 잘 깎아줍니다. 빈 생수병에 깎은 레몬 4분의 1조각을 넣어줍니다. 생수병을 살짝 쥐어 변형시킨 뒤 뚜껑을 닫고 레몬 조각을 눌러 으깨줍니다. 이렇게 하면 레몬즙이 더 잘 우러납니다. 병의 모양을 원래대로 복구한 뒤 생수를 가득 채워줍니다. 다시 빈 병에 레몬 4분의 1조각을 넣어주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해 총 4개의 생수병에 레몬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준비한 레몬수를 하루 동안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레몬즙을 짜는 도구를 이용할 때 낭비되는 한 방울의 레몬즙도 아까워할 일이 없습니다. 레몬을 짜는 도구도 필요 없고 그저 칼만 있으면 됩니다. 설거지거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껍질의 유효 성분을 드실 수는 없지만 겉껍질을 제외한 속살의 거의 모든 부분을 내 몸에 흡수시킬 수 있는 꿀팁입니다. 지금까지 레몬수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편하게 30초 만에 레몬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레몬수는 저도 일주일 단식을 하면서 체중도 10kg나 뺄 정도로, 그리고 지방도 분해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큰 도움을 받았던 과일입니다. 이런 레몬수 저는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